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당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자랑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과 또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먼저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신 많은 유권자분들의 열망을 저희가 달성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많은 분들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당선되어서 대한민국 정치의 압도적 새로움을 가지고 오고 정치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를 한 번에 이룩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를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2025년에 저희가 비록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에 얻은 성취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간다면은 저는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저희가 염원했던 이준석 대통령의 등장과 또 개혁신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뭐 여러 말씀들을 사실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정치적 체급이 조금 더 컸다면, 제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났다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국 단위 선거를 대선과 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본인의 능력이 워낙 다방면에 출중하기 때문에 1당 10을 넘는 정말 많은 멀티태스킹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도 더 정치적인 체급과 역량, 경험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는 지금의 구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좀 실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개혁신당 구성원들 또 더 큰 성장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좋은 인재들의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아주 멋진 대선 레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당원도 2배 이상 또 이렇게 늘어나고 저희 개혁신당의 인지도와 지지세 역시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도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이 지지세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와 개혁신당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개혁신당 구성원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열악한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정말 의원 숫자도 많지 않고 보좌진 숫자도 말할 것도 없고 당직자 숫자 뭐 하다못해 유세차 숫자까지 거대 양당에 비교될 수 없는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런 그래도 큰 성취를 이뤄낸 우리 개혁신당 모든 구성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지지자분들과 특히 우리 개혁신당 당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개혁신당은 2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이력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이런 선거를 치러가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는 것이고 또 유권자에게도 저 당이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선거를 치르면서 선명하게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지 않았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세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양당은 어느 정도 지역 기반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세대 기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이 새로운 길을 가면서 항상 정치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출범했지만은 그런 신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지점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야당에 비해서 앞선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정당 활동에 저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방금 전에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러낸 선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러냈고 또 이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이 과정 속에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한 분 한 분은 제가 보기에도 선거를 시작할 때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가능성이고 저희가 항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데 적어도 이번 개혁신당 캠페인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된 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노정한 그리고 개혁신당이 노정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더 고쳐나가기 위해 정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92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큰 포부를 갖고 그 수치가 나중에는 배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63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일과 대선일이 6월 3일로 동일한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무엇보다 저희의 색채를 더 강하게 살려서 꼭 승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SNS에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게시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시도는 여러모로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아마 처음인 그런 시도들일 것입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세대가 기반이 되어서 하는 시도인 만큼 전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개혁신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화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당직자와 또 지지자분들 또 보좌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또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노력해주신 언론인분들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언론인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식사 자리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내년 지선 이제 네. 말씀해 주셨고 목표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혹시 좀 구체적인 이번에 저희가 뭐 지지율 분석이나 또 투표소별 득표율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전해봐야 할 지역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풀뿌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선거 중에서 사실 총선 때도 제가 동탄 뛰느라 바빴고 그리고 대선 때는 재선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후보로 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또 선거를 조력자 역할로 제가 치러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완벽한 기획으로 또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못했는데 좀 그런 구체적인 피해 요인 같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숙하기에는 뭐 막판에 사표 심리론을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세게 걸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제 준스톡 앱 거기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주변에서 사표 방지론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지방선거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을 뽑고 또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선거 이틀 앞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지표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표 방지론을 통해 가지고 한 2, 3% 정도의 지지율을 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기존에 진행하시던 학sinh 목자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시고 계실까요? 예, 학생 목자 프로그램은 저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전환해가지고 대학교별 대학생위원회 조직으로 저희가 조직하려고 바로 어제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세대 기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지역별로 지지층이 몰려 있는 것이 소선거 구사에서 당선자를 내기 쉬운 그런 구조인데 하지만 저희가 또 전국 정당화한 데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조금씩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도 해볼만하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른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 조금 높은 득표율이 있고 지방은 고르게 득표율을 얻었는데 저는 세대 기반 정당의 어떤 시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6월달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국힘은 안 간다고 해서 혹시 얘기한 게 있는지 개혁신당에 좀 접촉한 게 있는지.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충은 그때 가시기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로 옮기기는 어렵고 하지만 홍준표 시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결국에는 그분도 정치에 있어서 도전의 어쨌든 성격상으로는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의원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소수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건지. 우선은 저희 개혁신당 내 체제 정비 그리고 또 동탄 지역구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제가 한 몇 달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우선 정치권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관례상 어느 정도 신정부가 추진한 일에 대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입장에서도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거법이나 아니면 사법체계나 국회법이나 이런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체계에 대한 무리한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개혁신당이 그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좀 존재감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항상 숙제일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전 투구 양상이 얼마나 심하게 벌어지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굴종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단일화 무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에 지고 나서도 지도부가 퇴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전 투구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입단이라는 게 항상 조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저런 좀 퇴행적인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관성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치러진 선거이기도 했고 또 선거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3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이 늦었고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도 국민의힘이 때 아닌 무슨 한덕수 단일화 파동을 일으키면서 실제 선거 기간이 3주로 딱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조직 면에서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와 또 오프라인에서의 구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세대 간에 저희가 접근법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세대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남으로 많이 움직이겠고 중시한데 앞으로도 호남에 대해서도 해나가죠. 뭐 호남 지역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선거에서 특정한 지지를 얻기보다는 제 스스로 정치해 나가면서 꾸준히 그 길을 이어가겠다는 그 자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특히 광주에서도 조선대나 아니면 전남대 중심으로 해서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위치한 그런 투표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개혁신당은 계엄에도 떳떳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에도 떳떳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이는 한계점들이 있어가지고 또 유권자들이 역시 개혁신당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어떻게 좀 계획이 나왔습니까? 뭐 그거야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요. 전당대회가 저희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중당 중에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른 시점 내에 저희가 정비를 마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당대표 이렇게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 3차 토론의 발언이 꼽히기도 했는데 다시 네.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이 하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